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부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외부성과 관련된 그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나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로운 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98페이지에 가보시면 외부성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바트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강에 쓰레기를 버린대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거기에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강이 있는데 이게 바트가 여기 있네요. 바트. 이렇게 있는데 바트가 공장을 운영하나 봐요. 몰래 여기다 쓰레기를 버린대. 공장에다. 근데 이게 일부러 또 사실은 그러면 안 돼. 일부러 알고 그런 걸 불법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생산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이옥신 같은 거 그런 게 저절로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강인데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그런 강입니다. 자, 그때 리사는 강에서 낚시를 한대요. 오, 여유롭네요. 아무튼 리사. 그래서 리사가 낚시를 한대요. 낚시를 하고 있어요. 고기야 많이 잡혀라 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있습니다. 자, 근데 낚시를 하면서 살아간대 또. 취미가 아니라 생계를 이제 낚시로 이제 하는 거네요. 이렇게 낚시 생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트 행동은 가격의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 생계를 낚시로 살아가는 리사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해롭지. 쓰레기가 이렇게 가면 물고기가 자꾸 멀리 떠나거나 물고기가 비실비실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점점점점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후생을 떨어뜨리네요. 후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격 변화도 없기 때문에 리사에 해를 끼친 것은 바트가 하는 시장에 하는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은 거잖아. 소유권도 없고 주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막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을 거치지 않고 그게 가격 변화 없이 그거예요. 그래서 후생을 감소시켰는데 이거는 시장을 경유 없이 아니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격 변화도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장을 거치지도 않고 가격 변화도 없이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에서 깨끗한 물은 바트 생산 공정의 하나의 투입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시면 바트가 공장 운영하는데 요 위에 여기 더 위로 한번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더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바트가 공장을 할 때 여기 깨끗한 물은 하나의 인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린한 깨끗한 물은 여기에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인풋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풋으로 작용이 되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물은 다른 토지나 노동 그리고 자본, 재료와 같은 다른 투입물과 같이 이용됩니다. 자, 깨끗한 물은 또한 낚시 수영과 같은 다른 사용처가 있는 희소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깨끗한 그냥 물도 아니고 깨끗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희소성이라는 게 희소한이라는 게 거기 담겨 있는 거야. 경제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트는 다른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물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원래 이 깨끗한 물을 인풋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면 이 물을 이용했으니까 인풋인 물을 사용한 B는 물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물 사용 대가를 원래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선 거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물에 대해서 0이라는 가격을 지불했으며 그 결과로 비율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또 이용했습니다. 그쵸? 이게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야. 빵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자기가 아이고 이거 희소한 자원을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자기가 절약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물 사용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준보다 어떻게 된다? 과다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과다 투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비는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공유제, 비금 막 그런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외부성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외부성의 원천이 드러날 수 있대요. 저자분이 이런 예 듣고 뿌듯해 하신 것 같은데 바트는 다른 투입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대. 왜냐하면 그가 투입물을 이용하면서 그 소유자에게 해당 투입물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 가치를 반영, 거기 밑줄 치세요. 아니 여기 물을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바트가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K도 있고 아니면 다른 토지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물건을 만들 때 원료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시다. 얘네들도 당연히 희소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희소한 자원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금 얼마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약간 그 느낌으로 보면 이 대가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 알고 계시잖아요. 기회비용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딴 데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그렇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 가치 반영. 그게 기회비용이라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럼 기회비용이 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토지나 원료를 여기다 쓰지 않고 딴 데 썼다라고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다 투입을 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딴 데 쓸 거를 안 썼으니까 그게 바로 기회비용 개념이죠. 용도로 거기 보시면은 이용될 때 가치만큼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그렇지 않다면 투입물의 소유자는 그것을 다른 데 팔아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다음 줄에 보세요. 아무도 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아무도 강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소유권이 없게 되면은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테두리 안에서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 아무도 강을 소유하지 않다면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공짜가 뭐야? 이거 한계 비용이 빵으로 그래서 빵으로 강물을 쓰게 된다. 자, 그렇다면 외부성은 소유권을 설정할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설정에 실패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쵸? 여기 지금 이런 문제들의 종합적인 결론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외부성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외부성의 가장 본질의 원천은 뭐냐라고 하면 본질은 자 거기 소유권을 설정할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설정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대로 규정이 안 된 거야. 규정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강을 소유하는 이 강물 내 거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깨끗한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외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성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소유권을 획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가져가요. 리사가 이제 강을 소유한다 할게요. 그래서 거기 스토리를 보시면 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리사가 낚시를 하고 있죠. 리사가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 하나 이렇게 할까요? 낚시 쫙 해서 던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바트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리사가 거기 보시면 강을 소유한대. 그래서 강의 주인은 강 소유권은 주인은 리사 이렇게 있어요. 리사.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녀의 어익고에서 손해를 본 만큼, 바트, 왜?
야, 네가 말이야 여기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물고기가 어제만 해도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통통한 물고기가 잡혔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그런지 이 물고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홀쭉 마른 물고기가 말이야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홀쭉해진 대가, 내가 손해를 입었지. 손해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만큼 너 나한테 좀 이렇게 대가 좀 지불해.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어획고에서 물고기에 대한 받은 피해를 반영한, 여기 피해를 반영한 네, 거기 보시면은 오염과 관련된, 강물이 오염됐으니까 물고기가 조그매졌겠죠.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구.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트는 이 비용을 생산 과정에 고려해야지. 얘가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은 바트 입장에서는 원래 이 물을 사용할 때 지금 공짜로 그냥 사용했잖아. 근데 아니네. 이제는 여기다가 물을 사용할 때,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데 이제 비용까지 청구돼서 이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감안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바트는 이 비용을 생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고 물을 더 이상 막 낭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물을요 낭비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 이것도 다 이제 비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스토리를 바꿔서 볼게요. 아유, 강주인이 바뀌었네. 알고 봤더니, 야, 이거 봤더니 우리 조상님이 알고 봤더니 강주인 니네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바트 거야, 바트. 바트가, 야, 이거 우리 건데? 우리 할아버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역전으로 바뀌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바트가 강의 주인이요. 강주인이 바트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리사에게 강에서 낚시할 권리에 대한 값을 청구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바트가 이러는 거지. 야, 리사야, 왜? 너 말이야, 너 여기서 낚시하는데 누가 낚시하랬어? 이게 원래 리사는 지금 뭐야? 여기서 낚시로 돈 벌고 있었는데 화낼 건 아니지. 화낼 건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봤더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지. 아니었다니까. 그래 미안해. 여기서 돈 내. 너 아무나 낚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낚시를 하는 대가로 너 생계 유지하는 건 알겠는데 돈 내 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없는 거지. 내 땅인데 낚시를 할 권리에 대한 거기 보시면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전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자, 그러면 리사가 강에서 낚시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바트에게 지불하는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 알았어. 돈 내면서 할게.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얘가 만약에 돈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야, 작년까지는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있잖아. 작년까지는 말이야. 물고기가 되게 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야, 아무튼 너 때문인 것 같은데 네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물고기가 지금 쪼그라들었어.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나 이거 낚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네가 나한테 줬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조금만 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얼마나 청구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오염이 심해요. 이건 뭐야? 그쵸. 쓰레기를 많이 버린 거야. 쓰레기를 많이 과다하게 버리면 이렇게 바트가 그래서 쓰레기가 과다하게 돼버리면 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고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이 작아져요. 그래서 리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니까 리사가 돈을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제시하려고 하는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조금 줘요. 그래서 조금 지불을 하게 됩니다. 돈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얘가 바트가 그래. 그러면 오염이 없으면, 별로 없으면 쓰레기가 그냥 적절한 양이야. 쓰레기가 적절한 양이 돼가지고 과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리사는 어떻게 큰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가 커져요. 그럼 수익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면 바트도 야, 너 내 덕에 많이 벌고 있지? 맞아, 네 덕이야. 그러니까 돈 내. 이러는 거지. 그래서 잉? 이렇게 해서 알았어. 뭐 내가 대가는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도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도 커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자, 그러면 바트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강물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야. 막 팍팍팍 버리다가 그럼 어떻게 돼? 자기는 쓰레기를 막 버려서 이제 정화시키지 않게 되면서 뭔가 생산 측면에서 이득이 발생하게 돼요.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 뭐야? 여기서 이득이 됐는데 여기서 손해잖아. 리사한테 너 낚시하는 대가로 돈 좀 내는데 여기서 얘가 야, 물고기가 쪼그라들었잖아. 그러니까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얘가 쓰레기를 줄이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좀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리사가 낚시로 인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거기서 많이 돈을 또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한번 볼게요. 따라서 바트는 지나친 오염을 방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제가 이렇게 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낸다는 건 아니고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바트와 리사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 주인이 바트인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지나친 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려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문제가 우리 책 뒤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돼. 그렇지 않게 되면 그는 리사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99페이지. 누군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이 자원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 가치를 반영하게 되고, 이게 뭐라고요? 기회, 비용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최소한 다른 시장에 시장 실패가 없다고 간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대조적으로 공통으로 소유된 자원은 이거요. 주인이 없는 거야. 앞에서 본 것처럼 주인이 없어. 소유권이 없으면 그냥 펑펑펑 사용하고 얘는 왜 자꾸 물고기가 쪼그라들지? 먹고 살기 힘드네? 근데 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줄여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공유 자원이 점차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갈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외부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서도 생산된다. 맞죠? 이러한 외부성은 기업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제 기업이 생산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 의해서도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하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은 지금 받고 소비자는 이게 뭘 소비하는 주체가 소비자잖아요. 왜 소비합니까? 효용 만족을 위해서 이제 소비하는 건데 보통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 그렇죠? 이거는 자기의 행복과 효용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건데 옆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간접 흡연을 통해 가지고 또 공유 자원인 신선한 공기를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흡연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소진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러면 안 되죠. 담배 연기를 피면서 야, 너 간접 흡연해, 암 걸려, 폐암 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담배를 폈어. 근데 이제 막 바람이 불고 해서 이제 뭐 딴 사람한테 불쾌감이라든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빨래하는 것도 비슷해. 빨래할 때 합성세제 썼는데 빨래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자동차에 매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디젤 차를 쓰는데 되게 노후화된 디젤 차를 썼어요. 오래된 연식이 노후화된 경유차, 디젤 경유차를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연소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신선한 공기를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또 뭐가 있을까? 이게 해로운 것만 있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맞아.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어. 무슨 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신났어. 그래서 술 먹고, 좀 조용히 잘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하는 거야. 노래를 크게 밤에 하는 거야. 크게. 중에 그것도 합니다. 어떻게 의도한 거는 아니겠지. 자기가 뭐 나 합격했다 술 먹고 이런 거 아니라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본의 아니게 딴 사람들 조용한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또 노래를 목소리에도 좋아봐. 성악가래 가지고 엄청 가수같이 잘하면 아니 누가 뭐 세레나데를 부르나 하면서 이렇게 창밖에 창문 열어다오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는데, 아이 또 이 사람이 또 돼지 멱다는 소리야. 노래도 못해. 그러면서 그것도 크게 이렇게 자기는 기분 좋아서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외부성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관계가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외부성의 본질은 상호관계, 상호성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줄 자연스럽게 바트를 오염 유발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리사가 낚시를 통해서 바트의 생산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오염 유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밑줄 치세요.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는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에서 볼 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강을 낚시가 아니라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쁜 거는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더 나쁜가 아니면 좋은가, 그거는 뭘 가지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거기 대안의 비용,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안의 비용, 그게 기회비용이라니까. 대안의 어떤 비용을 따져가지고 의존하게 되는 거야. 이게 기회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니요.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 쓰레기를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류가 문명이나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쓰레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죠. 땅에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강에 버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를 드는 거죠. 강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하거나 그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뭔가 나름대로 또 우리는 이득을 얻는 거야. 그렇게 쓰레기를 버려야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은 야 낚시도 해야 되고 물고기가 돌아다녀야 되고 토양은 깨끗해야 돼 하니까 쓰레기 매립은 안 돼.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질 문명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론자가 야, 환경은 깨끗해야 되는 거지. 이거 누가 몰라요? 당연한 얘기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 그래서 환경 오염이나 쓰레기 같은 거 무조건 빵으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요. 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물질 문명 산업화 이건 다 포기하고 원시 시대, 석기 시대로 가잔 말이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한계 원리를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낚시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택, 이득이에요. 이거랑 쓰레기를 매립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얻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이래야지 이제 쓰레기를 이제 매립하면서 뭔가 물질 문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낚시의 혜택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 쓰레기 묻지 마. 그냥 낚시 쪽이 더 좋은 거니까 좀 더 더디게 문명 사회를 좀 더 발전시켜야 돼. 물질 문명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이쪽이 더 커. 야, 빨리빨리 쓰레기를 매립해야지 거기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면은 낚시의 혜택 즐거움보다도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여가가 좋은 거야? 아, 그것도 좋은데 뭔가 여가할 때 돈이 있어야지 또 새로운 더 고품격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뭐 시간만 나오면 뭐해? 빈둥빈둥 그냥 침대에서 잠만 자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인터넷만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 중에 경중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까? 하면 기회비용이 바로 그 조정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행위가 다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거야. 아셨죠? 아니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를 그냥 막 강바닥에 막 버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그게 비용을 절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요. 아셨죠?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 자, 외부성은 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성은 이게 언제나 음이 아니라 플러스일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로운 외부성이에요. 이로운 외부성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운 외부성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계 편익에 영향을 줘서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우리는 이로운 외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예를 볼게요.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여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는 거. 이거 예방주사예요. 테러리스트인데 왜 또 예방주사를 맞지? 이렇게요. 아, 이게 생화학 무기를 쓰나 보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방주사를 맞을 때 발생하는 코스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예방주사 가격을 부담해야 됩니다. 주사 비용을 내가 병원에 가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게 즐거우신 분 있어요? 아, 저는 뭐 주사 맞고 침 맞는 게 해피하고 힐링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고 아프잖아.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괴로움. 다 비용이란 말이야. 아, 귀찮고 돈도 드는데 아, 또 거기다가 이렇게 괴로움까지. 근데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뭐라고 할까? 베네핏을 볼게요. 베네핏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베네핏은 편익은 자, 거기 보니까 생화학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이 가능성이 낮아져요. 감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나만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역은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 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잘 안 걸리면 딴 사람들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우리 마스크 생각하시면 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막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안경에 막 서리가 뭐 이게 뭐 김이 서리기도 하고 또 마스크 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런 거랑 또 불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베네핏은 뭐예요? 아,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는데 또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마스크를 쓰게 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주사나 마스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본의 아니게 이로운 외부성을 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자,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 모두 주사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외부 비용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요것만 쭉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여기 보시면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핏 중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전염병에 걸릴 안전을 더 높이는 기능을 해요. 높이는 긍정적인 이로운이라고 쓸게요. 이로운 기능을 담당한다,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외부성입니다. 플러스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충분한 예방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방주사를 만약에 네가 돈 내고 해 하면은 이 외부 비용이라는 자기 비용만 생각하지 외부성의 긍정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미치는 좋은 이로운 외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니까 편익을 과소평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엔 정부가 위에서 딱 보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좁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런 예방주사라는 좋은 행위를 권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외부성을 창출하는 이런 좋은 거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된다?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좀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고 과소 생산되는 과소 거래된다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입을 해서 거기 보시면 공적 개입을 통해서 충분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개입을 통해서 개입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공급을 생산을 증대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비용이 부담됩니까? 좋은 거니까 정부가 비용을 대줄게요. 무료로 나눠줄게요. 뭐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야 무조건 다 예방주사 맞거나 마스크 해. 안 하면 다 뭐 감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자, 공공재는 특별한 종류의 외부성으로도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외부성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재 이전 챕터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공공재는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하면 양의 외부성하고 비슷해요. 양의 외부성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외부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특히 한 개인이 양의 외부성을 만들어내고 그 효과를 경제 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외부성은 순수 공공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공공재와 외부성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게 대동소이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가 집 뒤뜰에다가 모기 잡는 전기장치를 마련했어.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같이 들어와 있는데 모기가 와 저기 내 집인가 해서 가서 살려고 하다가 타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치를 마련한다고요. 사실은 아이고 우리 집에 자꾸 모기가 있어서 그래 하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생산 공급했는데 아니 그 내가 사는 마을에 모기들이 다 글리 놀러 오는 거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실질적으로 순수한 어떻게 보면 공공재를 생산한 거와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합니다. 공공재라는 게 뭐예요? 특징이 혜택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몇몇 사람이 이윤만 혜택을 받다면 그게 바로 외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공재는 혜택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혜택을 공유했는데 전국 단위로 되면 그게 이제 국가 공공재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가 아니라 그 외부성의 효과가 그 국지적인 그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지방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가공공재, 지방공공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양의 외부성과 공공재가 이론상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나름대로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성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고요. 소유권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 시간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외부성 문제와 관련된 그림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